윤창중 칼럼스랑 TV, 윤칼세 TV는 어떤 스폰서도 없이 국민과 해외 동포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와 도서 구입에 따른 이윤으로 힘들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3년간의 죽음보다도 더 고통스러웠던 그 기록을 담은 피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기록한 2017년 12월, 운명, 문재인 정권의 피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상세히 기록한 칼춤과 부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과연 정당했는가, 유승민의 배신의 정치가 정당했는가를 물으면서 제가 대구에 내려가서 쓴 깃발, 이렇게 6권의 책을 권유합니다. 여러분이 윤칼세 TV를 유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제 조선일보에서 단독이라고 해가지고 윤창중이가 기회 있을 때마다 얘기한 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해야 될 첫 번째는 뭐냐? 국정원에 가서 국정원 앞마당에 간첩 신영복이가 써놓은 그 국정원 원운석을 폭파시켜야 된단 말이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손으로 감옥에 보냈던 그 국정원장, 그리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 그 국정원 간부들 당신 손으로 전부 다 풀어줘야 된다. 그 사람들이 다 보수 아니냐 말이야. 자, 정말 답답한 거야. 정말 답답해. 나는 정말 답답해, 정말. 그런데 조선일보한테 흘렸구만, 보니까. 기사를 흘렸어요. 이런 거 잘하잖아요. 국정원에서 신형복채 원운석 교체를 추진하고 있다는 거예요. 조선일보에서. 그때 한겨레에서 국정원 원운까지 신형복 글씨체라고 해가지고 트집을 잡는다. 이렇게 저희들이 시비를 걸고 나는 기사를 썼어요. 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 때에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갔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돼. 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국정원의 원운석에 간첩의 신형복은 간첩입니다. 신형복체란 게 뭐냐면 어깨동무체, 어깨동무체. 야, 동무. 그걸로 이른바 대한민국 최고 국가정보부 그 직원들이 어떤 정신을 갖고 근무를 해야 되느냐. 네? 박정희 정권 때 원운이 뭐예요? 중앙정보의 원운이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야. 근데 세상이 완전히 개판이 돼가지고 국정원장 지낸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나온 그 다음 날부터 지금 완전히 종횡무진 설치고 있는 거예요. 이러려고 윤석열 대통령 만들어준 거야. 근데 이거 말이죠. 이건 완전히 이적죄, 여적죄로 감옥에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원운석이요. 박지원이가 국정원장 할 때 작년 6월입니다. 국정원 창설 6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신영복이란 사람이, 여러분, 성공회대 교수를 하다가 했던 사람이죠. 이게 손혜원이가 좋아하고
박현민이 스승이에요. 문재인이가 뭐라 했느냐. 나의 사상의 스승이라고 그랬어요. 참, 예? 이 신영복이가 어떻게 해서 감옥을 살았냐면 1968년에 이른바 통일혁명당 사건이라는 게 있어서 그때 박정희 정권 시절이에요. 군인 출신, 육군 소당 출신 박정희 대통령의 이른바 철권 정치가 진행됐던 시절이야. 1968년이면. 근데 그 시절에 김일성의 교시를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에 국민혁명당이라고 하는 제2의 남로당을 만들었어요. 남로당을. 네? 그 통일혁명당의 당의 지도 이념이 뭐냐? 당의 지도 이념이 주체사상이야. 그리고 당의 최고 목적이 뭐냐? 사회주의 공산화, 공산국가 건설이에요. 이걸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냐? 신영복인데. 그때 신영복이 직업이 뭔지 아세요? 직업이?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예요. 네?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를, 그러니까 군사정권, 박정희 군사정권 때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를 하다가 통일혁명당 사건으로 잡혀 들어가서 무기징역을 받았어요. 무기징역. 근데 그때 사형당한 사람이 3명이 있었어요. 이 사형당한 3명은 누구냐? 북한에 올라가가지고 김일성 만나고서 북한 노동당에 가입했던 3명은 사형을 당했어. 근데 나머지 그 주동 세력은 그게 소위 말하는 신영복이고 육군사관학교 경제학 교수 신영복.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무기징역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한명숙 남편 박성준이야. 네? 박성준이. 그러니까 간첩 박성준인 거야. 간첩 신영복이고. 이 간첩의 부인이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했어. 한명숙. 근데 한명숙도 자기 남편한테 엮여가지고 당시 반공법으로 감옥살이를 했던 사람이야. 이게 대한민국에 이게 노무현 정권이고. 그 신영복이가 감옥에서 자신의 붓글 시체를 개발했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처음처럼 소주에 쓰는 그 처음처럼 이른바 어깨동무체야. 어깨동무체. 그런데 어떻게 해서 멀쩡한 국정원의 원운석을 헐어버리고 국정원 앞마당에 네? 신영복이라고 하는 간첩이 쓴 간첩이 마치 써놓는 것 같은 그런 원운을 써가지고 어마어마한 돌에다 새겨서 국정원 앞마당에 세워놓느냐 이게. 놓았냐 이거야. 그때 국정원장이 박지원이야. 박지원이가 대통령 문재인을 불러서 네? 기념식을 했어. 그 원우석 앞에. 근데 기획조정실장, 당시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연세대학교 운동권 출신 박선원이라는 자야. 연세대 삼민투 위원장, 미국 문화원 방화 점거 사건 때
그때 앞잡이야. 박선원이가. 이건 무슨 원운석을 다른 걸로 바꾸면 그만인 거 아니냐? 이래서는 될 문제가 아닌 거야. 이래서는. 응? 어떻게 해서 박지원이가 국정원장으로 있을 때에 문재인을 불러다가 간첩 혐의로 20년 징역을 살은 신형복채로 원운석을 바꿔서 세워놨느냐. 이건 월북 조작 사건. 네? 그 월북 조작 사건이라던가 또는 무슨 뭐 탈북자 그 목선 타고 넘어온 탈북자 그 2명 북한으로 강제 송환한 거 이것 이상으로 이건 여적죄로 다스려야 돼. 응? 이걸 윤석열 대통령이 하게 되면 엄청난 박수를 받을 거야. 여러분, 대한민국 대통령을 했던 문재인 씨가 이른바 자신의 정신적, 사상적, 이념적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첫 번째, 그게 바로 리영이야, 리영이. 문재인의 운명에 보면은 베트남 전쟁에서 미국이 패망했을 때 희열을 느꼈다. 이게 누구 얘기냐면 바로 리영이 교수야. 리영이 교수의 베트남 전쟁이란 책에 나와요. 리영이. 그 다음에 나의 사상의 스승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신영복이고 또 한 사람이 누구냐? 윤희상이야. 윤희상. 아니 이건 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대북 정책이 그런 사상적 이념적 배경에서 출발한 거야. 이걸 바로 잡아라. 그게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 짊어져야 될 시대 사명이고 시대 정신인 거야. 이걸 지금 무시하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되냐? 내려와야지. 내려오게 됩니다. 지지율이 30% 20% 된다. 7월 달에. 그러면 내려오는 거야. 저자들이 왜 내려오는 수밖에 없느냐? 저자들이 꼬투리를 잡아서 탄핵을 하죠. 탄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는 지금 설치고 있는 무슨 권성동이, 장제원이, 김기현이 다 감옥 보내요. 응? 자, 4번째, 5번째, 6번째입니다. 자, 4번째. 폭탄 김건희의 유럽 출장이에요. 두고 보세요. 윤창중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의 정말 정말 사심없는 조언을 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할 날이 옵니다. 자, 4번째. 지금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이 왜 이렇게 죽을 쓰고 있느냐라고 구조적인 접근을 해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결정적인 요인이 바로 김건희 리스크 아니에요? 네? 여론조사를 하던 안 하던 간에 이건 상식적으로 볼 때 정치란 무엇인가? 국정 운영이란 무엇인가? 민심을 상식에 입각해서 읽을 줄 아는 과학이다.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니, 김건희 여사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그걸 지금 모르나? 네? 아니 그걸 정말 모르기 때문에 난 정말 물어보고 싶은 거야. 도대체 왜 그러느냐 이거 왜? 국민들의 60% 이상이 그냥 있어라 안에서 당신 약속 지켜라. 영분이라는 호칭도 안 쓰고 제2부속실도 안 하고 폐지하고 민정수석실도 폐지하고 했다고 하니까 김건희 여사를 그냥 안에 있어라 이거야. 예컨대 제2부속실을 만들어서 김건희 여사를 이렇게 핸들링을 하면 그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가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그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야. 그러나 지금 부속실, 제2부속실을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사실상 만들어 놨잖아 지금. 응? 이미 뚫고 들어가서 이미 대통령 비서실에 김건희 여사를 전담하는 비서가 있고 또 한남동 이 관저 이제 오픈하면 그것 거기에서 근무할 코바나 컨텐츠 직원까지도 다 지금 만들어 놨잖아. 이런 사람한테 만약에 제2부속실을 만들어 주면 그건 이제 완전히 부통령실이 되고 얼마 안 돼서 대통령실을 깔고 뭉개는 최고의 권력기관 수장이 될 거다. 이게 눈에 보이잖아. 응? 그런데 정말 그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김건희 리스크라는 걸 모르고 있냐 이거. 나 정말 이거 황당한 이야기야. 응? 이재호가 그랬어. 이재호가 뭐라 그랬느냐. 이재호가 윤창중이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더라고.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서 정치 행보가 아니고 이거 완전 조마이뉴스 그대로 들은 거야. 대통령 부인으로서 독자적인 김건희 여사의 정치 행보로 봐야 한다 그랬어요. 독자적인 거. 제가 한번 일관되게 얘기했잖아요. 영부인 자리를 얻기 위해서 권양숙이 만나고 김정숙이 만나고 이순자 만나고 그러는 사이에 한편으로는 직원들 다 뽑아놓고 그리고 권양숙 만나러 갈 때 직원들 싹 슬그머니 데려갔다가 다 폭로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 뭐 대통령 처음 해보는 거라서 잘 모르는데 무슨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국민들이 얘기해 달라고. 그래 마음대로 하시라 이거야. 응?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그래 뭐 정권이 무너진다 해도 나는 내 와이프하고 나는 김건희 내 와이프의 뭐 정치 활동 설령 뭐 한다고 해도 나는 맡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것도 선택의 자유야. 네. 지금 보니까 도저히 이게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8, 29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이 나토 정상회의에 김건희 여사를 데려가려고 틀림없이 가려고 지금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왜 김건희 여사는 가려고 하냐면 이른바 국제 무대에 데뷔하는 거다. 그 마드리드 유럽 중세의 그 고색 찬란한 그 고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한마디로 말아먹는 거지. 모델 뺨치는 이 패셔너블하고 감각적이고 이런 걸로 그냥 국제 무대에 말이야, 국제 사교 무대에 데뷔하는 거야. 저게 누구냐? 저 여자가 누구냐 말이야. 그리고 예컨대 이번에 체코, 폴란드. 저도 체코, 폴란드, 대한민국이 국교도 없을 때 제가 간 대한민국 기자 중에 제가 최초로 체코, 폴란드 갔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성당 다뉴브강을 따라서 흐르는 다뉴브강 주변에 있는 그 고궁을 배경으로 사진 찍고, 그런데 거기에 김건희 여사를 절대 데리고 가서는 안 된다. 그런데 어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기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그게 기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동행할 것이다. 이게 기사야 지금. 이게 기사인 거야. 무슨 색이냐? 어느새 일주일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권력 서열이 바뀌었다는 얘기야 지금. 네? 그래가지고 계속 연막을 피우는 거야. 참석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 이미 대통령실 직원들 다 선발대 가가지고 김건희 여사 돌아보는 거 이거 일정 다 짜놨어. 근데 제가 여러분께 자랑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역대 대통령들이 소위 말하는 정상 외교라는 걸 해요. 근데 참 특징이 하나 보자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국민성이랄까? 그 심보가 고약해서 그런 줄은 모르겠는데, 정상회담 잘한다고 해서 지지율이 올라가질 않아요. 어림없는 소리야. 네. 문재인 정권 때 김정숙 여사가 체코 성당에 가가지고 길을 구경하다가 혼자만 떨어져가지고 막 뛰어가는 거 이거 짊어지고 가방 핸드백 짊어지고 막 뛰는 거 절대 지지율을 안 오릅니다.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네? 문제는 지지율이 폭락할 거예요. 6월 28, 29일 가면은 대한민국의 이 언론의 속성이 윤석열 대통령 비치는 것은 이건 이제 기사가 아니야. 김건희 여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매니큐어를 어떻게 칠하고 귓볼, 요즘 완전 장안의 화제가 그잖아요. 귓볼 수술. 귓볼까지 수술했다는 둥 어떻게 했다는 둥 어마어마하게 기사가 나올 거라고. 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떨어지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 제발 좀. 아니, 수박 보수들 말이에요.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줘요, 좀. 우리야 윤석열 대통령하고 통화한 일도 없고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 전화 받고 윤석열 대통령 만나가지고 만난 사람이 많다며.
수박 보스들이 얘기 좀 해줘, 얘기 좀. 그저 빨아대느냐고, 나이 70, 80 먹어가지고 그저 윤석열 빨아대느냐고 말이야. 뭐 좀 해보려고. 야, 지금 뭐 우리나라에서 뭐 보수 우파 뭐 언론인이다 뭐다 윤석열 빨아대느냐고. 나이 80도 넘었는데도 지금도 빨고 있는 거야. 혹시 뭐 자리가 많거든. 다 윤석열 뭐 대구 집회 때 윤석열이가 뭐 박근혜 대통령을 뭐 작살내고 뭐 윤석열을 감옥에 보내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전부 다 윤석열 빨고 있는 거야.